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검찰 수사를 이제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고유정의 범행 동기 그리고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요,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수사 속보부터 살펴보죠. 피해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고유정은 제주도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훼손해서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이 이제 인근 해역에 함정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되지가 않았었는데 어제 오후 이 완도군 고금도 장보교대교 근처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던 어민이 작업 도중에 사람 혹은 동물의 사체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경에 신고를 했죠. 처음에 이제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그 봉투를 바다에 버렸다가 고유정 사건이 생각나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피해자인 고유정 전 남편 시신의 일부라면 사건 수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일 뿐더러 유해를 애타게 찾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참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해경이 지금 인근 해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봉지를 발견했다,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출동해서 1시간가량 인근 바다 그리고 해안가를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늦은 밤이어서 수색을 일단 중단했고 오늘 재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색 상황 해경을 통해서 들어보죠. 아침 5시 반부터 경비정하고 형사계동이 있거든요. 그거 한 차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큰 배가 못 들어갑니다. 구조대, 수중수색, 재정비해갖고 오후 1시에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개봉된 상태에서 바다에 투척해버려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보고 나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있어요. 유치한가. 그게 동물인지도 모르고 사람인 것도 모르고 국가소리인데 보내는 거죠. 시민이 시신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한 것은 완도군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예. 고유정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저게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 경로가 그 여객선이 움직인 경로 인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그거 발견했을 때 좀 보관 상태에서 신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비닐봉지 안을 이 어민이 정확하게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뭐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 같은 걸 버려버린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다음에 일단은 사람인지 따져봐야 되고요. 사람이라면 또 피해자인지를 또 DNA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일단 뭐 사건 관련성은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건 지금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고유정이 해상에서 버렸다 그러면 지난달 28일에 이제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보름 정도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신원 감식에는 뭐 문제가 없나요? 일단 이게 외해에서 버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가능성은 낮지만은 예. 혹시 만약에 바닷물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조직의 상태, 그 안에 있는 어떤 조직 상태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조직 안쪽에 있는 것을 떠갖고 정밀하게 그러니까 그 감식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게 아주 더 작은 어떤 시료라고 한다면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패가 진행되는 데는 바다이기 때문에요. 바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예, 무슨 그 민물에 일반 저수지나 이런 데 떠 있는 거하고 바다에 떠 있는 거는 이 보존 연한에서는 좀 차이 나거든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염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부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유기된 어떤 그런 그 사체 같은 경우는 뭐 늦게는 뭐 6개월까지도 도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전해진 내용도 있습니다. 고유정이 오른손에 항상 붕대를 하고 있었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고유정이 타격을 했을 때에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고유정은 물론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른손에 대해서 고유정 측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고유정은 지금 검찰로 넘겨져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사흘 전에 제주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이 증거라고 내세운 것,
고유정 지금 범행 과정에서 오른쪽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거든요. 그 붕대를 감고 있는 오른손에 상처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고유정이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은 이 범행의 동기가 범행이 됐던 직접적 원인이 남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하려고 해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라면서 자신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어쩔 수 없이 휘둘리면서 생긴 상처라면서 이 상처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로서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경찰이 고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략적 진술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을 내놓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증거 보전 신청도 고유정의 전략적인 진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정 입장에서는 그 손에 난 상처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글쎄요, 지금 우발적 범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나아가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저것이 방어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성폭행 공격을 당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서 증거를 그야말로 보존하기 위해서 신문기를 열어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나가서 법원에 나가가지고 상처도 지금 보여주고 사진도 찍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것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그때 이제 증거로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 변호인하고 이제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의도적으로 저런 상처를 만든 것인지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흉기를 들은 사람한테는 방어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방어은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격흔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저건 훼손 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그 상처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보전 신청을 하든 뭐 하든 본인이 사람을 살해한 사실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더 그럴 수 있죠. 듣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고유정 입장에서는 지탄을 듣든 말든 그렇죠. 자기 길은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데 상처의 방향이 본인이 봤을 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불리할 수도 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예, 예. 견직을 해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권리니까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거지. 걸 해본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속도를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수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지난 3월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의문사죠. 지금 의문사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고유정 거 말이죠. 이것들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살 또는 이제 과실에 의한 또 사망 내지는 또 자연사 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제주지검에 가 있단 말이죠. 이 사건은 상당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지검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상당경찰서로 부르든 아니면 경찰들이 제주지검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이제 할 겁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남편하고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남편 살해 과정에서도 뭐 유기 방법, 살해 방법을 다 검색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같은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 말이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검색 기록이 남겼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과학적으로 계산도 하고 막 하는 이런 어떤 기록도 남겼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게 같은 형태의 그렇죠. 유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실마리가 생길 수도 만약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서가 나오면 그야말로 그거는 과실이 아니고 자연사가 아니고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살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전 남편 사건하고도 연결시키면은 완전히 실질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네, 아이가 사망한 시점이 이제 3월 2일이에요. 이일이죠. 예. 그런데 데려온 지 3일째 사망한 거거든요. 남편이 아이와 함께 살려고 데려왔다는 게 새롭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이 의붓아들, 지난 3월 2일에 의문산이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과 현재 남편이 재혼을 해서 충북 청주에 살림집을 차린 이후에도 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양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기르고 있던 이 의붓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면서 현 남편이 청주집으로 데려온 게 지난 2월 28일이에요. 이때는 고유정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붓 아들을 청주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두 밤을 자고 난 3월 2일 오전에 숨진 채 발견됐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호흡도 맥박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죽음이 의문사긴 하지만 타살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시기가 아주 묘하거든요. 딱 두 밤 자고 청주집에 온 지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죽음 역시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의 상황을 보면은 현재 남편은 아이 몸에 내 다리가 올라가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국가수 부검 결과도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은 4살짜리면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기도 하고 예. 또 뭐 어리긴 하지만 아버지의 체격이 조금 뭐 컸다, 좀 작았다. 그래서 질식 가능성은 좀 없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추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확히 행동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아이와 아버지가 양육 방식이 같이 붙어 자는가? 아니면 그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만 그랬다. 이건 이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변호사님,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고유정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고유정에 대해서 고유정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웃고 뭐 상냥하고 친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피해자의 또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았다. 그것이 이혼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아이 앞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고유정이 남편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제압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이중적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도 뭐 그렇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그 말 자체가 하여튼 이 남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들이나 고유정의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친절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유독 그 전 남편한테만 폭력성을 보였다. 이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계성 성격 장애 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는 자신하고 친하다고 생각되고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하는 형태를 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친하지 않거나 좀 싫다고 하면 거의 증오에 가까운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 속했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어떤 증오가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그게 하나의 요인으로도 좀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정신질환 가능성은 일단 경찰은 없다고 봤지만 예. 성격 장애가 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전해진 고유정 수사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